여러분 반갑습니다. 해피요양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2021년 11월 6일 시행한 37회 기출문제 오전 1교시 필기시험 35문제 풀이와 해설입니다. 문제풀이 진행입니다. 문제를 읽고 답을 선택하시면 3초 후 설명을 합니다. 문제풀이에 시간이 부족할 때는 일시정지 버튼을 사용하시고 표준교재 페이지를 표시했습니다. 틀린 부분은 적색 실선으로 삭제 후 청색으로 수정하였고 문제 끝에는 문제 관련 참고사항도 곁들였습니다. 다음 사항을 유념하여 연습해 보시면 본시험 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본시험에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질문에 답이 있으니 질문을 2번씩 읽는 습관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5개 지문을 끝까지 모두 읽는 습관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럴듯한 답을 앞부분 1, 2, 3번 지문에 배치하여 선택을 유인하고 정답을 뒷부분 4, 5번에 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7회 기출문제 오전 필기시험 35문제 풀이와 해설을 시작합니다. 각 문제에서 가장 적합한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1번입니다. 노화에 따른 노년기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유대감이 감소된다. 2. 조심성이 감소된다. 3. 우울증 경향이 감소된다. 4. 정서적 의존성이 감소된다. 5.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이 감소된다. 1번은 노화에 따른 노년기 특성으로 1번 유대감이 감소된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조심성이 증가됩니다. 3번 우울증 경향도 증가됩니다. 4번 정서적 의존성도 증가됩니다. 5번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은 강해집니다. 다음 2번입니다. 노인 부양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옳은 것은 1. 자녀에게 부양 부담을 부과한다. 2. 노인 부양을 가족의 문제로 한정한다. 3. 소득 재분배를 위한 기초연금을 축소한다. 4.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세대 통합을 증진한다. 5. 돌봄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축소한다. 2번은 노인 부양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4번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세대 통합을 증진한다입니다. 지문 1번과 2번은 자녀에게 부양 부담을 부과하거나 노인 부양을 가족의 문제로 한정하는 것은 과중하여 공적, 사적 모두의 부양이 필요합니다. 지문 3번 소득 재분배를 위해 기초연금을 강화해야 합니다. 5번 돌봄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강화해야 합니다. 3번입니다. 국민의 질병 및 건강 정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 보장 정진에 기여하는 제도는 1. 국민연금보험제도 2. 긴급복지지원제도 3. 국민건강보험제도 4.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번은 국민의 질병 및 건강 정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 보장 정진에 기여하는 제도는 3번 국민건강보험제도입니다. 지문 1번 국민연금보험제도는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정진을 위한 것이고 자신이 낸 보험료와 이자 및 투자 수익,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번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4번 산업재해보상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하고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사망 전까지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5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복지시설 유형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갖고 가정에서 생활한 노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함. 1. 양로시설. 2. 방문요양. 3. 노인요양시설. 4. 노인복지주택. 5. 노인공동생활과정. 4번에 제시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갖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된 노후를 영위토록 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유형은 2번 방문요양입니다. 지문 1번 양로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고, 3번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성 질환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4번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하고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5번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5번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및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한다. 2. 장기요양기관은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한다. 3.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로 관리한다. 4. 장기요양기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연 1회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다. 5번의 장기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및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장기요양기관은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용 청구를 받으면 심사하여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장기요양기관에 당월 지급합니다. 3번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가 아닌 독립회계로 관리합니다. 4번 장기요양기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을 전액 청구합니다.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 서비스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수급권자에게 청구를 합니다. 5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당월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합니다. 다음 6번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신체 기능 정진을 지원한다. 2. 가족의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3.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일자리 프로그램을 연계한다. 5.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평가한다. 6번은 요양보호 서비스의 목적은 1번 신체 기능 정진을 지원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 서비스의 목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에게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기요양 대상자들의 신체 기능 정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7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동기유발자로서 역할을 수행한 경우는 1. 대상자의 복약 여부를 면밀히 관찰한다. 2. 대상자의 심리적 문제를 가족에게 알린다. 3. 숙련된 기술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4. 대상자 스스로 신체 활동을 하도록 격려한다. 5.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한다. 7번은 요양보호사가 동기유발자로서의 역할을 한 것은 4번 대상자 스스로 신체 활동을 하도록 격려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대상자의 복약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는 것은 관찰자로서의 역할이고, 2번 대상자의 심리적 문제를 가족에게 알리는 것은 정보 전달자로서의 역할이고, 3번 숙련된 기술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숙련된 수발자로서의 역할입니다. 5번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말법과 상담자의 역할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6가지로서 숙련된 수발자,
정보 전달자, 관찰자, 말법과 상담자, 동기 유발자, 옹호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8번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시설장, 대상자가 가져온 짐을 보면서 전화로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설에서는 개인 물품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상자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차별 및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4.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8번에 제시된 사례에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5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에 해당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시설생활 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이 정한 단계는 4종류의 15가지가 있으며 지문 1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3번 차별 및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4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는 생활 단계에 해당되며 2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입소 계약 단계에 해당됩니다. 9번입니다. 학대의 유형 A와 행위 B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자기 방임과 가출해도 찾지 않는다. 2. 정서적 학대,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다. 3. 신체적 학대, 낯선 장소에 혼자 둔다. 4. 경제적 학대, 유언장의 서명을 변조한다. 5. 유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9번 학대의 유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4번 경제적 학대와 유언장의 서명을 변조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가출해도 찾지 않는 것은 방임이고 2번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신체적 학대에 해당되며 3번 낯선 장소에 혼자 두는 것은 유기입니다. 5번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방임에 해당됩니다. 노인 학대 유형은 위 지문의 사례 외에 성적 학대가 더 있습니다. 10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침해받은 권리는 치매 어르신을 돌보느라 점심시간 없이 일을 하고 퇴근시간 이후에도 수당 없이 초과 근무를 하였다. 1. 평등에 관한 권리 2. 자유에 관한 권리 3. 노동에 관한 권리 4. 문화에 관한 권리 5. 교육에 관한 권리 10번에 제시된 사례는 3번 노동에 관한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요양보호사의 인권은 요양보호사 역시 인간으로서 존엄과 자유인과 시민으로서의 자유권을 존중받으며 직업인으로서 노동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1번입니다. 대상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 대상자를 다른 기관에 의뢰한다. 2. 대상자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3. 관리 책임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다. 4. 대상자가 받을 불이익에 대해 설명한다. 5. 대상자의 행동에 대해 가족에게 항의한다. 11번은 대상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로서 지문 중에서 3번 관리 책임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다가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성희롱은 이성에게 상대편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입니다. 다음 12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1. 대상자보다 가족의 요구를 우선시한다. 2. 업무 중간에 급한 개인적 용무를 해결한다. 3.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학습한다. 4. 서비스 방법을 잘 모를 때는 계획을 수정한다. 5.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줄임말을 자주 사용한다. 12번은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3번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학습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은 대상자보다 가족의 요구를 우선시하는 것이 아닌 대상자의 요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2번
업무 중간에 급한 개인적 용무를 해결한다는 것은 업무는 지시에 따라 업무와 업무 보조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4번 서비스 방법을 잘 모를 때는 계획을 수정한다는 것은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5번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줄임말을 자주 사용한다는 것은 친절한 태도로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13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윤리적 책임을 준수한 사례는 1. 대상자가 없어서 방에 들어가 기다렸다. 2. 대상자를 대신하여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3. 자신의 건강관리보다 업무 성과를 중요시했다. 4.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복장을 착용했다. 5. 편안하게 관리하려고 대상자의 머리를 짧게 잘랐다. 13번은 요양보호사가 윤리적 책임을 준수한 것은 4번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복장을 착용했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대상자가 없으면 방에 들어가지 말고 다음 방문일을 적어 메모를 남겨둡니다. 2번 대상자를 대신하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면 안되고 대상자에게 의견을 물은 후 실행해야 합니다. 3번 자신의 건강관리보다 업무 성과를 중요시해서는 안되며 요양보호사는 자신을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5번 편하게 관리하려고 대상자의 머리를 짧게 잘랐다는 것은 대상자에게 의견을 물은 후 실행해야 합니다. 다음 14번입니다. 대상자가 유효기간이 지난 영양제를 버리지 못하게 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 최대한 빨리 드시라고 말한다. 2. 대상자가 모르게 신속히 버린다. 3. 영양제 대신 다른 약을 넣어둔다. 4. 보호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정리한다. 5. 가족에게 새로운 영양제 구입 비용을 청구한다. 14번은 대상자가 유효기간이 지난 영양제를 버리지 못하게 할 때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대처한 것은 4번 보호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정리한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적절치 못한 대처 방법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요양보호사 윤리적 태도 3번인 요양보호 업무는 대상자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성실하고 침착한 태도로 책임감을 갖고 활동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5번입니다. 다음 방문 요양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보호자, 어머니가 욕창이 너무 심하시니 욕창 관련 의료용품을 구매해 주세요. 요양보호사 1. 제가 볼 때는 상태가 심하지 않아요. 2. 잘 아는 복지연구사업소를 소개해 드릴게요. 3. 약국까지 갔다 와야 하니 추가 비용이 있어요. 4. 경험 많은 요양보호사한테 뭘 살지 물어볼게요. 5. 저희 기관에 말씀드려 어려움을 해결해 드릴게요. 15번은 보호자가 어머니가 욕창이 너무 심하시니 욕창 관련 의료용품을 구매해 주세요 라고 제시된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에 적절하게 대처한 것은 5번 저희 기관에 말씀드려 어려움을 해결해 드릴게요가 가장 적절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라고 요양보호사 윤리적 태도 9번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6번입니다. 보험에 감염된 대상자를 안전하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감염 부위를 만져보아 열감을 확인한다. 2. 오염된 속옷은 찬물로 세탁한 후 말린다. 3. 매일 아침 가려운 부위에 연고를 발라준다. 4. 세탁이 어려운 친구는 다리미로 다린 후 사용한다. 5. 대상자와 접촉한 후 24시간 내에 예방접종을 받는다. 16번 보험에 감염된 대상자를 안전하게 돕는 방법은 4번 세탁이 어려운 친구는 다리미로 다린 후 사용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감염 부위를 만져보고 열감을 확인하는 것은
의료인에게 연계시켜야 합니다. 2번 오염된 속옷은 뜨거운 물로 10 내지 20분간 세탁한 후 말립니다. 3번 매일 아침 가려운 부위뿐만 아니라 장갑과 가운을 착용하고 목에서 발끝까지 전신에 치료용 연고를 발라줍니다. 5번 대상자와 접촉한 경우 함께 치료를 합니다. 오음 치료는 대상자는 물론 동거 가족이나 요양보호사도 동시에 치료를 해야 합니다. 17번입니다. 결핵 대상자를 돌볼 때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가 완치될 때까지 격리한다. 2. 대상자와 접촉했을 때 결핵 검사를 받는다. 3. 대상자와 접촉하기 전에 결핵약을 복용한다. 4. 대상자의 옷은 산성세제로 세탁하여 멸균한다. 5. 결핵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염된 음식 섭취에 주의한다. 17번은 결핵 대상자를 돌볼 때 감염 예방 방법은 2번 대상자와 접촉했을 때 결핵 검사를 받는다가 맞습니다. 질문 1번 대상자가 완치될 때 격리하는 것이 아니고 요양보호사가 자신이 감염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격리를 합니다. 3번 대상자와 접촉한 후에는 흉부 방사선 촬영 등을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번 대상자의 옷은 산성세제로 세탁하여 멸균하는 것은 결핵은 호흡기로 통한 감염으로 옷 등은 별도로 소독할 필요가 없습니다. 5번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기침 예절을 지킵니다. 다음 18번입니다. 노인성 질환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질병의 경과가 짧다. 2. 질병의 초기 진단이 쉽다. 3. 질병 발생의 원인이 명확하다. 4.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가 발생하기 쉽다. 5. 약 성분이 체외로 빨리 배출되어 치료가 어렵다. 18번은 노인성 질환의 특성은 4번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가 발생하기 쉽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질병의 경과가 깁니다. 2번 질병의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3번 질병 발생의 원인이 불명확합니다. 5번 약 성분이 신체 내에 오래 남아 중독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19번입니다.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한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수분 제한 2. 식물성 지방 제한 3. 채소와 과일 권장 4. 고칼로리식 권장 5. 정제된 저잔여식 권장 19번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한 영양관리 방법은 3번 채소와 과일을 권장합니다. 지문 1번 수건은 하루에 6 내지 8잔의 생수를 마십니다. 2번 식물성 지방은 섭취를 합니다. 4번 고칼로리 식이는 제한합니다. 5번 정제된 저잔여 식이도 제한합니다. 참고사항은 저잔여 식이는 섬유소가 적어 빨리 소화되고 흡수되어 장에는 별로 남지 않는 음식물을 말합니다. 다음 20번입니다. 심부전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매일 체중을 측정한다. 2. 식사량을 늘려 제공한다. 3. 계단 오르기 운동을 격려한다. 4. 항상 탄력 스타킹을 신게 한다. 5. 온냉탕을 오가며 목욕을 한다. 20번은 심부전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매일 체중을 측정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식사량을 늘리는 것은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3번 계단 오르기 등 운동 시에는 심한 호흡곤란을 일으킵니다. 4번 항상 탄력 스타킹을 신게 하면 혈액순환 감소가 우려됩니다. 5번 온냉탕을 오가며 목욕을 하게 되면 기립성 저혈압 등이 우려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심부전증은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신체 조직에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21번입니다. 노화로 인한 비뇨생식 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잔뇨량 증가, 2. 방광용적 증가, 3. 난소 크기 증가, 4. 질의 윤활작용 증가, 5. 골반 근육 조절 능력 증가. 21번은 노화로 인한 비뇨 생식기계 변화는 1번 잔뇨량 증가가 맞습니다. 지문 2번 방광 용적은 줄어듭니다. 3번 난소 크기도 줄어듭니다. 4번 질의 윤활 작용은 감소됩니다. 5번 골반 근육 조절 능력도 줄어듭니다. 22번입니다. 둔부에 욕창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도넛 모양 베개를 대어준다. 2. 뜨거운 물 주머니를 대어준다. 3. 한두 시간마다 체위를 바꿔준다. 4. 대상자의 옷을 끌어서 체위를 변경한다. 5. 파우더를 발라 피부를 건조하게 해준다. 22번은 둔부에 욕창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3번 한두 시간마다 체위를 바꿔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도넛 모양 베개는 삼가합니다. 2번 뜨거운 물주머니는 피부에 화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조심합니다. 4번 대상자의 옷을 끌어서 체위를 변경하면 피부가 밀릴 우려가 있어 주의를 합니다. 5번 파우더를 바르게 되면 땅구멍을 막음으로 금해야 합니다. 참고사항은 욕창은 병상에 오래 누워있는 대상자의 후두부, 등, 허리, 어깨, 팔꿈치, 발 뒤꿈치 등 바닥면과 접촉되는 피부가 혈액을 공급을 받지 못하여 괴사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23번입니다. 다음의 방법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질환은 말을 해보게 하여 발음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웃어보게 하여 입모양이 좌우 대칭인지 확인한다. 1. 빈혈, 2. 뇌졸중, 3. 심부전증, 4. 알츠하이머병, 5. 기립성 저혈압. 23번은 제시된 말을 해보게 하여 발음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웃어보게 하여 입모양이 좌우 대칭인지 확인한다. 로 예측할 수 있는 질환은 2번 뇌졸중입니다. 지문에 나온 질환의 설명입니다. 1번 빈혈은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부족하여 혈액이 몸에서 필요한 만큼의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3번 심부전증은 신장 또는 신장 이외의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서 신장의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4번 알츠하이머병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뚜렷한 뇌 위축으로 기억력과 진압력이 감퇴하는 병입니다. 5번 기립성 저혈압은 갑자기 일어날 시 순간적으로 핑 도는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입니다. 참고사항은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뇌혈관 질환입니다. 다음 24번입니다. 선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만성으로 진행된다. 2. 주의 집중력은 유지된다. 3. 증상이 서서히 나타난다. 4.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 5. 신체 생리적 변화가 적다. 24번은 선망에 관한 설명으로 4번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만성으로 진행되지 않고 보통 며칠간 지속되지만 몇 주 혹은 몇 달간 지속되기도 합니다. 2번 주의력 집중력은 감퇴됩니다. 3번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지 않고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히 발생합니다. 5번 신체 생리적 변화가 인지기능 전반의 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납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선망은 의식장애로 인해 주의력 저하, 감정, 정서, 사고, 언어 등 인지기능 전반의 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며 치매와 동반하여 나타나기도 합니다. 25번입니다. 오른쪽 눈에 녹내장이 있는 대상자가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은 1. 조명을 어둡게 하고 생활한다. 2. 윗몸 일으키기 운동을 꾸준히 한다. 3. 눈을 자주 비벼 혈액순환을 돕는다.
4. 작업을 할 때는 고개를 숙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5. 양쪽 눈 모두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를 받는다. 25번은 녹내장이 있는 대상자가 일상생활에 준수할 사항은 5번 양쪽 눈 모두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를 받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조명을 밝게 하고 생활합니다. 2번 윗몸 일으키기 운동은 안압을 올림으로 피합니다. 3번 눈을 자주 비비는 습관은 녹내장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4번 작업을 할 때는 고개를 숙인 자세를 피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녹내장은 안압의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점차 약해지는 질환입니다. 다음 26번입니다. 당뇨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발톱은 둥글게 자른다. 2. 간식으로 과일 주스를 제공한다. 3. 식사하고 30분 내지 1시간 뒤에 운동하게 한다. 4. 인슐린 주사약을 구강으로 복용하게 한다. 5. 활동량이 많은 날은 고혈당에 주의하게 한다. 26번은 당뇨병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3번 식사하고 30분 내지 1시간 뒤에 운동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1번 발톱은 일자로 자릅니다. 2번 간식으로 과일 주스를 제한합니다. 4번 인슐린 주사약은 반드시 주사로 주입합니다. 복용하게 되면 위장관을 파괴하게 됩니다. 5번 활동량이 많은 날은 저혈당에 주의하게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당뇨병은 혈중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 인슐린 저항성으로 포도당이 세포 내에 흡수되지 못하여 소변으로 당이 섞여 나오는 질환입니다. 27번입니다. 노인의 건강 정진을 위한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육류는 숯불에 굽는다. 2. 음식의 간은 뜨거울 때 맞춘다. 3. 칼슘제는 비타민 K와 복용하여 흡수를 돕는다. 4. 식초, 후추, 파, 마늘과 같은 향신료를 사용한다. 5. 단백질 보충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콩이나 유제품을 섭취한다. 27번은 노인의 건강 정진을 위한 영양관리 방법으로는 4번 식초, 후추, 파, 마늘과 같은 향신료를 사용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육류는 숯불에 굽게 되면 태울 수 있습니다. 탄 음식은 피합니다. 2번 음식의 간은 뜨거울 때 맞추지 않습니다. 뜨거우면 짠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3번 칼슘제는 비타민 D와 복용하여 흡수를 돕습니다. 5번 단백질 보충을 위해 매일 콩이나 유제품을 섭취합니다. 다음 28번입니다. 노인에게 안전한 운동 방법은 1. 준비 운동은 3분 이내로 한다. 2. 방향을 빠르게 바꾸는 운동을 한다. 3. 저강도에서 고강도 순으로 운동한다. 4. 운동 시간을 서서히 줄인다. 5. 마무리 운동은 생략한다. 28번은 노인에게 안전한 운동 방법은 3번 저강도에서 고강도 순으로 운동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준비 운동은 10분 이상 합니다. 2번 방향을 빠르게 바꾸는 운동은 금합니다. 4번 운동 시간을 서서히 증가시킵니다. 5번 마무리 운동은 심장박동수가 돌아올 때까지 합니다. 29번입니다. 뇌졸중 대상자가 성생활에 대해 고민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1. 성생활은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2. 성생활로 뇌졸중이 악화되지 않아요. 3. 윤활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4. 뇌졸중 치료제를 드시면 성기능이 좋아져요. 5. 체위 변화를 위한 기구는 성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29번은 뇌졸중 대상자가 성생활에 대해 고민할 때 반응으로 2번 성생활로 뇌졸중이 악화되지 않아요가 가장 적절하게 반응했습니다. 지문 1번 성생활은 기본 욕구 중의 하나입니다. 3번 윤활제는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번 몸에 꼭 필요한 약물만 복용하게 합니다. 5번 체위 변화를 위한 기구는 성생활에서 개인의 특성에 맞게 도와줍니다. 다음 30번입니다. 고혈압 대상자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혈압이 올라가면 복용량을 늘린다. 2. 체중이 감소하면 복용량을 줄인다. 3. 두통이 있으면 약을 추가로 복용한다. 4. 약 복용을 잊은 경우 다음에 2배로 복용한다. 5. 새로운 약을 처방받으면 이전 약은 먹지 않는다. 30번은 고혈압 대상자의 약물 복용 방법은 5번 새로운 약을 처방받으면 이전 약을 먹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2번, 3번과 같이 상황 변화에 따른 약 복용량의 변경사항은 의사와 상담을 합니다. 4번 약 복용을 잊은 경우 생각난 즉시 복용을 합니다. 31번입니다. 겨울철 생활안전수칙으로 옳은 것은 1.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걷는다. 2. 두꺼운 옷을 여러 겹 입는다. 3. 새벽보다 낮 시간에 운동한다. 4. 실내 운동보다 실외 운동을 권장한다. 5. 따뜻한 곳에 있다가 바로 차가운 곳으로 나간다. 31번은 겨울철 생활안전수칙은 3번 새벽보다 낮 시간에 운동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걷거나 2번 두꺼운 옷을 여러 겹 입는 경우 낙상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4번 실외 운동보다 실내 운동을 해야 합니다. 5번 따뜻한 곳에 있다가 바로 차가운 곳으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32번입니다.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에 따라 작성된 내용은 1. 아들 가족이 가끔 방문함. 2. 최근에 인지 기능이 더 나빠짐. 3. 오전 10시에 단감 1개를 다 먹음. 4. 오후 5시에 본 소변의 양이 많음. 5. 텔레비전을 오랜만에 2 내지 3시간 정도 시청함. 32번은 요양보호 기록 원칙에 따라 작성한 것은 3번 오전 10시에 단감 1개를 다 먹음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육하 원칙을 지켜 요양보호 기록을 해야 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육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기록 사례들입니다. 33번입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시설장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1. 식재료 정리가 안 되어 있을 때 2. 재활용 분리 배출이 안 되어 있을 때 3. 대상자의 친척이 병문안을 왔을 때 4. 대상자가 자녀 옷의 세탁을 요구할 때 5. 대상자가 당뇨병 진단받은 것을 알았을 때 33번은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시설장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5번 대상자가 당뇨병 진단받은 것을 알았을 때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변화가 생겼을 때는 혼자서 판단하지 말고 기관과 가족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고 대처해야 합니다. 다음 34번입니다. 시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해 달라고 할 때 반응으로 옳은 것은 1. 한 번 작성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시설장과 상의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3. 시설에 오기 전에 작성했어야 합니다. 4. 어르신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 작성할 수 있습니다. 34번은 시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해 달라고 할 때는 4번 어르신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2번 본인이 직접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3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 시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5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35번입니다.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혈압이 올라간다. 2. 피부가 붉어진다. 3. 맥박수가 감소한다. 4. 소변량이 증가한다. 5. 동공의 크기가 작아진다. 35번은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3번 맥박수가 감소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혈압은 떨어집니다. 2번 피부는 파랗게 변합니다. 4번 소변은 실금하게 됩니다. 5번 동공의 크기는 확대됩니다. 이상으로 37회 오전 기출문제 필기시험 35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이어서 계속되는 37회 오전 실기시험 45문제와 오후 80문제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매해마다 출제되는 문제 모음, 기출문제, 모의고사, 그림문제, 요점 정리도 계속됩니다. 오늘 문제풀이와 해설 중에서 잘못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